단계적 일상회복 아니었나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원 김약사입니다. 지난 12월 16일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2월 18일부터 기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공동 4인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되었으며 식당, 카페, 술집 등은 다시 9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게 됐는지, 무슨 근거를 통해 시행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근거는 대부분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입니다. 주간 위험도 평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대표로 해서 정부 인사들과 민간 대표자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 10월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주요 목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상회복입니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감이 있지만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언젠가는 시도해봤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그냥 잠깐 거리두기 좀 풀어볼까? 안되겠다, 다시 문 걸어 잠그자 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일상회복의 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 위험도 평가는 대응 역량 지표, 발생 지표, 예방 접종 지표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주별로 평가하게 되고 그 위험도를 산출하여 일상회복 단계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지표, 디시전 트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험도 평가 기준을 통해 일상회복 단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도 완화하기도 하려는 것 같습니다. 12월 16일 거리두기 강화 발표 이전 주간 위험도 평가는 아주 개판이 났습니다. 12월 둘째 주부터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셋째 주에도 2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거리두기를 강화하였는데 오늘은 요 높음으로 평가된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응 역량 지표입니다. 대응 역량 지표에서 평가하는 여러가지 지표들이 있으나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핵심 지표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입니다.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되어 수도권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86%로 90%에 육박하고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이미 초과한 상태로 신속한 대응 역량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1월 첫째 주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47%에서 12월 셋째 주 82%까지 증가하였으며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43%에서 117%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910명으로 11월 첫째 주 365명의 2.5배이며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가 3배 이상 증가하여 1, 2주 후에는 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생 지표입니다. 발생 지표의 핵심 지표는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와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입니다. 11월 첫째 주 이후 위중증 환자 수는 주간 600명을 돌파하였으며 일평균 확진자 수 6,44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60세 이상 2차 접종 완료가 100% 가까이 완료된 시점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확진자 수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시작 이후 꾸준히 병상을 확충하고 있으나 중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 양성률도 2.95%로 11월 첫째 주 1.54%에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아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지표입니다. 예방접종 지표에서 핵심 지표로 삼는 것은 예방접종률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인구에서 90% 이상 접종이 완료된 상황이긴 하지만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57.6%로 낮게 평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돌파 감염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 감염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중증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미접종자의 접종과 3차 접종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백신에 대해서 불신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위중증 예방 효과와 사망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평가하여 일상회복 단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로서 이용하고 있으며 12월 둘째 주, 셋째 주 그 평가 결과가 참담했기 때문에 다시 거리두기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오미크론 때문에 거리가 숭숭합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범한 일상을 다시 찾을 때까지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 김약사였습니다.